자, 썸네일이나 제목을 보고 이 영상을 클릭했다면 당신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10분만 투자해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한다면 여러분은 제가 회사 다니면서 1년 동안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면서 경험한 모든 삽질과 노하우를 짧은 시간 안에 간접 경험하는 남는 장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채널 고정. 저는 S그룹에 근무 중인 20년차 직장인입니다. 습관홈트, 우리 아이 작은 습관, 습관의 완성 이렇게 3권의 습관책을 출간한 작가이며 월급이 9개의 수입 파이프라인으로 매월 200만 원 이상 버는 엔잡러입니다. 네, 지금 이게 제가 입고 있는 옷이 매장에서 제가 평상시에 일을 할 때 입는 옷인데요. 어때요? 네, 좀 잘 어울리나요? 네. 네, 때는 바야흐로 2020년 9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년 전이네요. 저는 이제 코로나19로 이제 첫 번째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막대한 손해를 보던 중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을 했고, 또 첫 번째 매장의 손실을 좀 반드시 만회를 해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시작했던 이 두 번째 매장도 벌써 1년이 후다닥 이렇게 지나갔는데요. 네, 그 사이에 첫 번째 매장은 뭐 좀 다행스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큰 손해를 보고 눈물을 머금으면서 문을 닫았고요. 두 번째 매장에서도 처음에는 좀 적자에 허덕였지만은 9개월 좀 지나면서부터 흑자로 전환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오늘은 네, 제가 깨달은 3가지 큰 교훈을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교훈은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다. 근데 분명히 반전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한 달 장사를 하고 이제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수익을 냈는지. 계산을 하려면 이제 총 매출에서 총 비용을 빼면 바로 순이익이 나옵니다. 이건 뭐 다 누구나 아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서 이 총 비용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나 이해가 없으면은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좀 가슴 아프고 황당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1년 동안 월 평균 비용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재료비가 40%, 그리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30%, 그리고 임대료 또는 관리비 이게 한 25% 정도, 그리고 기타 전기세나 가스비나 통신비 이런 게 한 2% 정도 해서 비용을 다 합해보면은 네, 97%가 됩니다. 이 멀피 보면은 97%가 비용이니까 3% 정도의 이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네, 올해처럼 이렇게 양파나 계란 이런 식자재 값이 폭등을 하게 되면 바로 네, 마이너스로 돌아서더라고요. 근데 이 식자재 관련된 거는 사장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아쉽게도. 물론 가장 저렴한 식자재를 어떻게든 뭐 인터넷에 서치하든 뭐 다른 그 대형 마트에 가서 구매를 하든 하면 되는데, 이게 맛과 또 연결이 되다 보니까 또 초보 사장인 저희 입장에서는 섣불리 이렇게 바꿀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나마 컨트롤 가능한 것이 인건비인데, 제가 지금까지 20년 넘게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면은 매년 회사들은 위기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회사가 손대는 것이 사람 정리하는 거죠. 근데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런 회사의 생리가 이제 진절머리가 났었는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작은 이런 사업이라도 이렇게 직접 운영을 해보니까 왜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직원을 줄이는 게 단기적이고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직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입한 방법 전략이 직원 한 명당 매출을 늘려서 상대적으로 인건비 비율을 이렇게 낮추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일명 인건비 레버리지 전략이죠. 이게 뭐냐면 인건비를, 사람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서 매출을 늘리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직원 한 명당 매출이 30만 원이었다면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점차 매출을 직원 한 명당 늘리는 얘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아르바이트생을 3명을 고용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직원 한 명당 인건비가 대략 한 10만 원 정도 차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급이 9,000원에 최저임금이 이제 9,000원에 11시간 근무해야 되니까 하루에 99,000원이 한 명당 들어가는 인건비예요. 근데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3명 직원의 인건비가 네, 30만 원이죠, 총? 그러면 100만 원에서 30만 원이 인건비니까 인건비 비율은 30%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인건비가 30%를 차지하면 프랜차이즈 사업하면서 좀 이익 내기가 매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건비를 그럼 사장이 대신해서 풀타임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일을 하면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매장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 대신에 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을 또 뽑아야 되니까, 네, 당연히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네, 인건비 레버리지 전략, 그러니까 직원 한 명당 매출을 점차 늘리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150만 원을 파면 인건비 비율이, 네, 그러니까 150만 원의 인건비가 하루에 30만 원이니까, 네, 20%로 인건비 비율이 확 줄어들어요. 근데 세 명이 150만 원을 판매를 하려면 계속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막 또 식자재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밥 먹을 시간도 부족을 해서, 뭐 하루 이틀은 알바생들이 좀 참고 견디지만 이게 지속되다 보니까 아르바이트생들이 좀 지쳐서 그만두게 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봤을 때, 네, 가능한 인건비 비율 수준이 한 25% 정도, 그러니까 매출이 한 120만 원 정도 판매하는 게 이게 가장 적합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아르바이트생들하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120만 원을 팔려면 이 손발이 아르바이트생끼리 착착착착 맞아야 되거든요.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쪽에서 누가 음식 만들면 이쪽에서 설거지하고 이쪽에서는 또 다른 식자재 준비하고, 이렇게 운영이 잘 착착 맞아야 이게 11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고 새로운 직원을 이렇게 뽑으면 당연히 새로운 직원은 숙련도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면 기존의 직원들하고 이제 손발이 맞지 않아서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이렇게 피크타임에 배달 음식, 또 매장에 오는 손님 이런 주문을 다 처리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새로운 직원이 배달 음식을 포장을 할 때 A 손님한테 갈 음식에 B 손님 거를 넣고, 또 B 손님 거에 또 C 손님 거를 넣고, 또 어떨 때는 뭐 음식에 필요한 소스 같은 걸 빼먹고 이러면 고객이 당연히 불만을 제기하고 클레임을 하고, 또 배달 리뷰에 별 1개를 달더라고요. 근데 이게 리뷰 별 1개가 매출에 직접탄을 입히는 악영향을 많이 주니까, 이렇게 직원이 오래 매장에 다닐 수 있게 이렇게 사람을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를, 네,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오래 다닐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기가 막히게 두 번째 교훈하고 잘 연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왜 중요한가? 요거는 이제 잠시 후 두 번째 교훈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앞에 보이는 이 테이블이 1년 동안의 매출과 순이익 그래프예요. 이렇게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듯이 매출은 꾸준히 이렇게 매월 3천만 원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익은 처음 8개월 동안은 뭐 한두 달 반짝 이렇게 소폭으로 흑자 본 거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적자를 면치 못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9개월부터 이익이 꾸준히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시킨 핵심 전략이 바로 인건비 레버리지 전략,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 사장님하고 이제 장시간 마라톤 회의를 통해서 어렵게, 프랜차이즈는 이제 가격을 마음대로 점주가 못 올리니까 이렇게 마라톤 협상을 통해서 인상을 조금 했어요. 가격 인상을 조금 했어요. 그러면서 매출의 이익이 발생을 하게 됐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네, 요 위에 링크를 클릭하면 제가 어떻게 지난 9개월 동안 적자를 개선하려고 노력했는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창업 초반에 이 비용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하면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이런 황당한, 네,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게 첫 번째 교훈이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주변에서 야, 프랜차이즈 창업하면 다 망해, 뭐 3년 안에 다 망하더라고, 이런 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많이 들었고요. 좀 겁이 났지만 어쨌든 프랜차이즈 창업을 시작을 하면서 해보니까, 1년 해보니까 이게 이익을 내는 방법은 당연히 있다. 그래서 사장이 인건비 레버리지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매출을 늘려려면 이제 배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가격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정을 할 건지, 이런 거를 잘 분석을 하고 또 계속 업데이트를 하다 보면 당연히 프랜차이즈를 하면서도 이익이 날 수 있다라는 게 이런 희망도 얻을 수 있는 지난 1년의 경험이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앞에서 첫 번째 사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배달 주문을 할 때 가게 요청사항에 고객들이 숟가락을 달라든가 음식에 들어가는 뭐 오이나 뭐 이런 당근을 빼달라거나 뭐 이런 여러 요청사항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해드리면 고객들이 배고픈 상황에서 요청사항이 안 들어가게 되면 좀 화가 좀 나시거든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근데 이제 별 리뷰를 1개를 이렇게 다시니까 이게 또 매장 매출에 영향력을 크게 주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일 떨리는 순간이 그 다음날 이제 고객들의 리뷰를 확인하는 순간이거든요.
네, 여러분들 포커 게임 쳐본 적 있나요? 네, 포커 게임 할 때 이렇게 히든 카드 이렇게 쪼는 그런 네, 느낌하고 비슷한 건데 그만큼 네, 매장 매출의 고객 리뷰가 그만큼 직격탄을 주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 어쨌든 사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실수하는 직원이 얄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화를 내기보다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다만 이제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그러니까 작게 주의만 주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중간에 학업 때문에 이제 그만둔 아르바이트생이 이제 방학 때 저한테 다시 연락이 와서 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당연히 일해라 이렇게 했죠. 근데 나중에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제가 좀 그 친구가 실수했을 때 질책하고 이러지 않고 잘 좀 타일르고 좀 좋은 말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 매장의 위치가 좀 신도시에 있다 보니까 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직원들이 출퇴근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장 마감을 하고 또 저하고 집이 방향이 같은 직원들을 이렇게 매일 태워서 집까지 바래다 주는 노력을 했고요. 또 직원 생일이나 뭐 축하할 일이 있으면은 제 일처럼 좀 기뻐하고 또 작은 선물도 이렇게 주면서 정말 내 가족처럼 대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또 그런 제 마음이 좀 직원들한테 닿은 부분이 좀 있어서 직원들이 좀 오래 다니는 경우가 좀 종종 지금은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직원을 뽑으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처음에 숙련되기 전에 많은 실수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또 배달 리뷰, 별 리뷰, 리뷰 점수에 또 영향을 주고 이게 또 매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직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몸이 아픈 직원이 한 명 있었는데 이틀을 좀 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명에서 이제 3명분의 일을 하다 보니까 안 아팠던 직원도 덩달아서 이제 아프게 되고 전체적으로 운영 시스템이 한 번에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는 좀 아픈 경험을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직원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세 번째 교훈은 창업도 일희일비하지 않는 이런 멘탈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창업은 당연히 이 사장의 이런 어떤 스킬, 뭐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죠. 이 사업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장사 하루 이틀을 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최소한 뭐 5년, 10년, 15년 이렇게 계속 꾸준히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 사장의 심리적인 안정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부끄럽지만 저도 일희일비하는 이런 대명사의 한 명이었습니다. 첫 달에 좀 적자를 경험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첫 번째 프랜차이즈에서 좀 안 좋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첫 달에 적자가 저한테는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머리로는 뭐 그러면 안 되지만 이 몸이 안 따르더라고요. 계속 적자가 나니까 괜히 신경 쓰이고 그래서 옆집 매장들은 얼마나 팔고 얼마나 남는지 괜히 이제 관심 갖게 되고 또 상대적으로 제 매출이 매장의 매출이 떨어지면은 노심초사하고 또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냥 거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고 뭐 제 직장 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영향을 주고 또 제 아이들과 또 아내한테도 또 나쁜 영향을 주는 그런 감정 상태를 유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무의식의 언어는 이 상상력이라고 해요. 근데 사장이 오늘 장사가 안 됐는데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지? 괜히 사업 시작했나? 이렇게 자꾸 이제 부정적으로 이렇게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 정신구조, 인간의 정신구조의 90%를 차지하는 이 무의식이 계속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을 반복해서 떠올리게 만드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계속 매몰돼서 정작 내가 집중해야 할, 투자해야 할 이런 일에 소홀하게 되고 또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없겠죠. 그래서 성공하고 싶다면 인간의 이런 무의식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루 매출에 따라서 일희일비 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때 다행스럽게도 저는 이제 아들러 심리학 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게 많이 도움이 되었거든요. 이런 마음 관리를 통해서 이제 흔들리는 순간마다 제가 부정적 감정에서 이렇게 좀 탈출해서 흔들리는 저를 단단히 이렇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 스스로를 믿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세 가지 교훈을 소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당연히 프랜차이즈를 통해서도 이익을 낼 수 있다라는 희망도 발견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네, 창업도 사장의 이런 멘탈 관리, 이 감정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앞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네, 지금까지 소개한 이 세 가지 교훈 이외에도 제가 깨달은 교훈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리뷰 관리, 배달 리뷰 관리, 그리고 재고 관리, 그죠? 식자재나 어떤 뭐 포장 용기나 이런 재고 관리, 그리고 현금 흐름 관리, 그리고 진상 고객 관리, 이렇게 이거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할 포인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네, 민감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는 점 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네, 3050 월급 독립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1대1로 컨설팅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네, 직장인들이 월급 독립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기술은 아들러 심리학을 통해서 내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거에 대한 정체성을 수립을 하고 또 그거에 맞는 나만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기술이 첫 번째고, 그리고 매일매일 이 콘텐츠를 실행을 하는 이런 습관의 기술이 두 번째 기술이고요.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돈으로 바꾸는 기술, 돈 버는 방법에 대한 기술이 세 번째의 기술을 이렇게 배우는 과정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많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네,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세요? 네, 남이 시키는 일만 하면서 평생 살고 싶나요? 아니면은 저처럼 네, 준비형 인간으로서 직장 다니면서 미래를 이렇게 탄탄히 준비하면서 살고 싶으신가요? 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네,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면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좀 돈 버는 방법을 미리 좀 준비하고 싶다, 이런 직장인이라면 제가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3050 월급 독립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고요. 관심 있는 분은 네, 링크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정체성에 기반한 목표 수립, 습관을 통한 실천, 그리고 돈 버는 방법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근데 유니폼 이거 잘 어울리나요? 네, 진짜?